집행유예만 나와도 직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내가 내 애 데리고 가는데 뭐가 죄야 이렇게 하면서 애를 딱 데리고 대부분 가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자기의 업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와줘 이병! 자, 오늘도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함께 나눌 법무법인 충청이 이미영 변호사님 함께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요즘 뭐 그 인기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인기 더 받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 헤어 메이커 샵도 바꿨다고. 네, 좀 더 편안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샵 한번 바꿔봤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뭐 많은 분들이 또 법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볼 텐데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을 부인한테서 데리고 왔을 때는 네. 너무 죄가 안 될 것 같죠? 상식적으로. 그쵸? 내 새끼니까 뭐. 예. 우리 대법원은 자기 자식이라도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의 허락 없이 데리고 오면 형법상 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말씀은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에서 또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네. 또는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 별거 기간이거나 뭐 네. 그런 경우들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니 별거 기간에 우리가 알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을 일찍 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한 달에 네, 한 번이든 네. 일주일에 한 번이든 네. 그때는 그게 만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오늘은 네.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고 곧 이혼을 하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별거 기간에 있거나 할 때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단독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네네네. 이혼 소송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럴 때 다른 배우자가 갑자기 아이 학교를 찾아갑니다. 아직 학교 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가서 아이를 전학을 시키는 거죠. 에? 네,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학교하기 전에 엄마가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학교를 찾아가서 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전학을 시켜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 잠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쨌든 간에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별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네. 아이를 엄마 쪽에서 키우든 아빠 쪽에서 키우든 한 집에서 키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 법원에서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서로 만나는 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만나는 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범죄의 이름은요. 미성년자 약취죄라고 하고요. 약취. 약취요? 어렵죠. 약취. 제가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을까 참 고심해봤는데 그나마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는 비슷한 단어는 납치랑 좀 유사하지 않을까. 자기 자식을 납치한다니까 굉장히 이상하죠? 네. 우리 법원에는 약취를 어떤 경우에 약취라고 하냐면요. 폭행, 협박,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동원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로 옮기는 경우. 그러니까 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사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아주 쉬운 경우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네네. 별거 기간 중에 부인이 남편한테 집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남편이 이제 별거 하다가 부인 집 쪽으로 가요.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계단에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네. 문이 열릴 때까지 숨어 있다가 부인분이 문을 여는 순간 문을 탁, 그죠? 문을 탁 잡고 부인을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 방에서 놀고 있던 그 아기를 그대로 안아서 자기 차에 태워서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애가 보고 싶고 그리운데 왜 그런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부모가 그렇죠. 이게 더 애한테 상처가 가는 게 아닐까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꼭 무책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선입견인 것 같고요. 네. 배우자가 어떤 바람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는데 우리 법은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숨어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아이를 들고 나가면 애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울며 불며 안 간다고 하죠. 그쵸. 네, 그렇게 아이의 의사에 반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 부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 방법이 없죠. 네. 그러면 어디에 전화를 경찰에 신고하죠. 그렇죠. 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와서 아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럼 제가 안 되네요. 하지 않고요. 원래 있던 미성년자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켜서 아이를 데리고 갔구나. 그것도 폭행으로. 폭행은 꼭 때려야 폭행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아이를 안고 가는 거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으로 데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미성년자 약취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 우리가 형종이라고 하거든요. 네. 형종은 뭐 벌금형이 있을 수도 있고 금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징역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낮은 형종이 사실은 벌금이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럼 형종 얼마에 중에는 내고, 네. 형종 중에는 그런데 미성년자 약취죄는 아예 형종으로 고를 수 있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예 없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들의 직업 중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직에서 상실시키는 직종들이 있거든요. 나란 일 하신 분들. 그렇죠.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직종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만 나와도 직을 상실시키고 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 생각 없이 내가 내 애 데리고 가는데 뭐가 죄야 이렇게 하면서 애를 딱 데리고 대부분 가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자기의 업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국제 결혼도 좀 많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혼하는 사례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외국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외국 국제 결혼? 사례가 역시 유승민 씨가 네. 감각이 있으십니다. 이게. 좀 멀리 봐요, 저는. 네, 왜냐면 미성년자 약취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사실은 국제 결혼에서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감수성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그 판례 2장밖에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살짝 훌쩍거렸는데 한국 여성분이 유럽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네. 얼마나 스윗합니까? 우리 또 한국 남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무뚝뚝한 성향이 있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스윗한 유럽 남자분을 만나서 저기 앉아있는 분. 네, 금방 지금도 보셔요. 저렇게 무뚝뚝한 표정으로 무뚝뚝한 쓰니까 감독이네. 이게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금방 몇 달이 안 돼서 너무 사랑에 빠져서 이 남자를 따라 유럽까지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서 동거 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문화와 유럽 문화의 차이가 있죠. 우리 문화는 사실 동거를 하다가 아이가 생기면 대체로 혼인을 합니다. 그럼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혼인외자로 등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동거를 하다가 애가 생기면 거의 이제 결혼을 하는데 유럽은 또 그렇지가 않은 문화다 보니까 애가 생겼는데 계속 동거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애를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럽 남자가 한국 여자랑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유럽 남자가 결혼할 여자가 생기니까 유럽 여자인가요? 아무래도 유럽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나라, 네, 같은 나라. 네, 그래서 이 한국 여성분이 큰일 났다. 지금은 동거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으로 양육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결혼해서 나가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해서 이 여성분이 그 나라 법원에 단독 양육권을 신청했다가 결국은 단독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패소네요. 패소한 네. 거죠. 네. 그래서 답이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면접 교섭을 행사한다고 해서 전 남친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동거남의 현 부인. 네. 그러니까 지금 결혼하신 그러니까 애 아빠죠, 일단. 애 아빠. 애 아빠의 결혼한 사람이 애를 데려가서 보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애를 내줬는데 네. 이 여성분이 그대로 그 아이를 들고 한국으로 와버립니다. 유럽 아빠 난리 났죠. 지금 뭐 한국 법원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 유럽 분이. 유럽 아빠가 한국 법원에 아동 인도 명령 신청부터 해서 그 아이를 찾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명령을 내려주죠. 왜냐하면 유럽 법원에서 이미 단독 양육권을 아빠한테 준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이 계속 그 친모한테 아이를 원래대로 돌려주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절대 말을 듣지 않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빠가 최후의 수단으로
미성년자 약취죄로 소송. 전 동거녀인 그 친모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도 이 여자분은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여줬다가는 못 돌려받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아이를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성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아이고야. 네, 물론 이제 우리 법원도 눈물이 있는 법원이다 보니까 이 여성분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네네. 선고해 주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이 범죄가 모성애에서 맞아요. 비롯됐다. 네. 이 아이를 괴롭히고자 함이 아니라 모성애에서 비롯되었고 아이가 한국으로 온 지 이제 이 재판이 막 여러 재판이 진행되면서 한 3년 정도 걸렸는데요. 한 3년 동안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뭐 아이의 복리에 정말 현저히 반하는 것 같지가 않고 또 범죄로서는 이 여성분의 범죄 전과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선처를 해주는데 제가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부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이혼에 준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느 한쪽이 자꾸 자기 애를 데리고 본국으로 가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말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런 위협하는 말을 들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자기 나라로 애를 데리고 가? 그러면 아빠는 애를 어떻게 보란 얘기야? 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사례를 곰곰이 보다 보니까 그 여자분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유럽이라는 물도 설고 사람도 설고 왜 언어도 지금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여성분이 그 남자분과 동거를 할 때가 아닌 상황에서 자기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 가면서 그 아이를 면접 교섭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큰 고통이지 않을까. 상처. 예. 네. 왜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따라 지방만 내려가도 네. 막 우울증 온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사람들이요. 아, 그래요? 주말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요. 아, 그렇죠. 차라리 주말 부부로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 네네. 되는데 어떤 여성분들은 남편 따라 그 남편이 속한 지역 사회로 같이 이주해가는 경우에 말이 다 통하는 나라에서도 자기의 그런 기반이 없는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하다는데 그 남의 나라 땅에서 그 여성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법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법에서 처벌해야 되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여성분이 안타깝게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네. 이게 좀 많이 저는 슬펐던 사례입니다. 그 외국 아빠도 문제지만 그 외국 아빠의 새 엄마도 이런 과정을 다 눈으로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혼인을 유지하겠다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네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함부로 말씀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 유럽 부부의 어떤 사정이라던가 우리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의 사정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혹시 이 상황이 반대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배우자가 예를 들어 우리 동남아에서 오시는 부인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 부인들이 이혼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되겠구나. 어찌됐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게 이혼을 하더라도 도와줘야 서로 면접 교섭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런 얘기를 좀 사람들한테 많이 해요. 아니 이혼할 걸 왜 결혼했어?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걸 잘못되게 키울 걸 학대할 걸 왜 낳았어?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거든요. 물론 개개인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부부는 현명한 부부가 돼서 사랑으로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고 또 아이들은 부모와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네.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항상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길 좀 저 또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 항상 사랑해주고 항상 보듬어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법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와줘 이별! 진짜.